이번에 이제 율구라는 작품을 봤는데 참 얄밉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성각이 없는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해돼, 또 말이 되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돼. 근데 얄미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 그랬겠다. 작년에 이 제공이거든요. 이 작품이. 근데 이제 배우가 바뀌어서 저는 이번에 새로 투입됐는데, 작년에 이 인물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완성을 정확히 못 시키고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완성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완성됐다고 봐, 나는. 근데 감사합니다. 배우의 어떤 생각, 배우가 추구하는 어떤 그게 정확하면 결국에 연출은 그런 배우가 제일 고맙거든요. 공연 하루 전까지도 이걸 못 잡았었어요. 하루 전에 리허설하는 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연출한테 보여주고 나서 연출이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럼 뭐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간 거죠. 진짜로 우리가 같이 몇 명 또 보러 가기도 했지만,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역할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통 보면 선악을 구분하는데 악쪽인데, 악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뺀질거리는 것도 있고, 이런 그 묘한 거를, 경계선을 느끼게 해줬다는 자체가 너무 표현을 잘해줬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을 선을 텐데. 좀 넘어가면 나쁜 놈이 되고, 사기꾼으로 가고, 안 가면 좀 모호해지고, 인물 자체가, 캐릭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공연 중간에 한번 넘을 뻔 했는데, 넘으려고 하니까 이 사기꾼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상대 배우한테.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조금 더 하면 진짜 가버리고, 또 마이너스를 해보면 또 너무 또 역할이 깨지고. 야, 근데 그 어려운 경계선을 거의 줄타기를 한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지 못했는데, 하루하루 좀 인물에 대한 걸 좀 더 찾아 나가고 있고,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찾으면 뭔가는 좀 찾아지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하루잖아요. 뭔가 하고 그분이 딱 오시는 그렇죠. 이건데, 이런 느낌들이 공연 중에 한 번 오면 그게 행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나는데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얄미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찰랑이한테 할 때는 또 굉장히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상대가 누구였던지 간에 내 어떤 그 동화 같은 세계를 그려놓고 누군가가 와서 함께 살겠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잘 살아서 저거 어려운 건데, 그거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아시는구나. 그러냐.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어떤 캐릭터가 분명한 거는 그 캐릭터를 쫓아서 가면 되는데, 자기가 한 역이 제일 어려운 역이거든, 사실은. 요즘 관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워낙 그 매체나 어떤 게 많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너무나 더 잘 알아요, 배우들보다. 그래서 뻔한 연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고개를. 그거 느끼셨구나. 되게 무서워요, 그게. 배우로서. 무대 선언 입장으로서 보면, 이러지 말아야지 맨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게, 사람이라는 게, 배우도 스스로가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일 바꾼다고 노력은 한다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다 보니까 그리고 돌리는 순간 거기에 대한 어떤 데미지나 그런 걸 느꼈을 때는 배우로서는 상처를, 스크래치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배우이면서 참 어려운 직업이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이게 멋있기도 하지만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뭔가 도전 의식들이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연극을 시작할 때 10년만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한다. 이제서야 이제 발걸음을 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건데 그럼 언제 달려가 보지? 언제 달려서 차를 타보고 뭘 해보는지 그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는 아직도 모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자체가. 사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니요, 더 열심히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도전 의식이 굉장히 안에 팽배했었네. 지금 선배님 말씀 드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정말 무식하게. 제대로 남자네. 무식하게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계속 알바도 하면서 연극은 끊이지 않게 하면서 계속 이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다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쉼 없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직업, 배우라는 직업을 열심히 달린 거네요. 네. 야, 그래서 10년 딱 뒤에 아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난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 좌절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히려 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그게 참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네. 뭐가 돼도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감히 얘기하자면.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강진이 배우가 소위 말하면 이름 있는 배우잖아요. 강진희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연극바닥에서는 그냥 7개 정도로 막 다작을 하는 왕성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무명 배우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중성에 대한 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대중성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무대 위에 있는 내 자신이 좋은 거지 대중에 대한 건 아직 생각해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한참 TV만 틀면 광고 메인 모델로 많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서 매체로 넘어가는구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딱 그만두고 나는 연극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고 모든 걸 접고 다시 연극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네. 아마 그때 그쪽으로 넘어가서 뭐가 됐으면 잘못됐으면 약간 속단 말로 하면 뭐 거만해지거나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연기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을까? 좀 지금보다 좀 더 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연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바로 그쪽으로 매체 쪽으로 갔더라면 내가 연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깊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연기의 깊이가 너무 다르고요. 그럼요. 40대 넘어서 저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는구나를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40대 중반 넘고 또 40대 말이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 깊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빠지면 못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게 매직이라고 하나 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건지 운명인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자체인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운명처럼? 숙명처럼?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만둘 뻔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연극이. 왜 그만두고 싶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그거는 나도 있었어. 그렇죠.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그만뒀었어요, 그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스스로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요리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왜요? 왜 갑자기 또 요리하고 그만하는 거죠?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 뭐 잘해요? 갑자기 궁금해진다. 한식 자격증을 땄어요? 한식을 되게 좋아해요. 한식을 그 남자 혼자서 사는 날은 나물도 무쳐 먹고요. 뭐 나물 무쳐 먹으면 끝난 거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요리를 배웠는데 요리를 배우면서 한 4개월, 5개월 동안 그 막말로 어떻게 보면 수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 스스로 이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심신수련을 했구나, 스스로. 계속 칼질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요리를 음식을 배워나가면서 그러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자아성찰 플러스 저만의 시간 그런 걸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여행을 가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행은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갔다 오면 그것뿐이지만 뭔가의 결실에 대한 걸 좀 얻고 싶어가지고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아닌 자격증을 한번 수료증 같은 걸 한번 따보자 싶어가지고 따게 된 거죠. 그때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네. 칼질하면서 막 뭔가 칼을 날리면서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쏟아낸 그런 느낌이었나 보죠. 그렇죠. 뭐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에 대한 상처는 좀 정말로 어떤 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약이 없고 치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겨내기에는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그 믿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구나. 거기에 대한 아픔이 더 커가지고 정말로 속상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조금 시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애정을 좀 가지면 그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괜히 덤벼들었다가 더 험한 꼴을 당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믿었던 사람한테 아 그랬을 때는 아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아 그렇죠. 그때 요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강진이를 못 볼 뻔했네.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뭐 언젠가는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빨리 돌아왔어요. 그 요리 때문에. 6개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을수록 돌아오는 시간도 멀어지더라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햄릿 아바타라는 작품을 하면서 거의 치유 아닌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햄릿 아바타를 한 거예요. 음악극이거든요. 안에 움직임도 좀 많고 그 움직임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뭐가 막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잡생각들이 그냥. 그렇지. 왜냐면 땀 흘리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원래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사실 복잡할 때는 뛰거나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스스로 또 이겨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율구에서 그 역을 그렇게 멋지게 해낸 거네. 결과적으로.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진짜 어려운 역인데, 참 어려운 역인데 잘한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배우 강진이가 본인이 연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막 답이 확 나와버려서 거기엔 더 이상의 의문이 없고요. 내 생각에는 너무 같아서 추구하는 이제 배우의 모습이 있어요. 나 강진이라는 배우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항상 무대 위에서 오래 남고 오래 연기를 하고 싶으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에너지가 좋은 연기를 보여주듯이 그 안에서 항상 추구하는 게 그냥.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하는 게 뭐냐면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하는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요즘에 가장 제 문제점이 지구력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선배님은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먹어서 이게 그전 같지 않고 이게 좀 또 대사 외우는 것도 속도도 많이 좀 느려지고. 저번에는 하루 만에 외우는 거 2, 3일 가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지구력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심신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건강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배우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도 아마 배우는 그런 거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충분히 배우의 모습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맑은 느낌의 그런 강진이를 기대합니다. 뭔가 그래서 그날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강진이한테 우정이란 뭔지.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게 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우정이란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술, 그다음에 뭐 이해, 배려,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우정이 있어야만이 그냥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너 오늘 기분 꿀꿀하구나 한 잔에. 뭐 이걸로 다 뭔가 마음이 통하는? 오늘도 오다가 문자 받았는데 또 술 한잔 하자고. 술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술 얘기 이거 좋아해. 나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뭐 운동을 하는 건 술 때문에 술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술을 한때는 끊으려고 했었어요. 살짝 끊은 적도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술을 나중에 오래 먹기 위해서. 지금
먹을 거 다 먹으면 나중에 질려서 안 먹을까봐. 안 먹을까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 건강이 안 좋으면 술을 못 마시니까. 그리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좋은 경치에 가서 좋은 환경에 좋은 안주가 있는데 거기서 소주 한 잔이 필요한데 그렇지. 그걸 못 먹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그 인생의 아쉽겠어요. 즐거움의 반이 사라지는데. 그럼요. 그걸 위해서 좀 많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끝나고 서로 막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친구가 그래도 10년 이상씩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이야, 복. 나이 먹고 친구들이 옆에 그러니까.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참 행복이지. 그것도 같은 연기하는 사람들. 예. 그게 얼마나 좋아. 소통이 되거든요. 같이 그렇지.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어차피 친구도 아주 어린 친구들도 길이 다르면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맞아요. 저 일반 사회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하게 되잖아. 일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일반인. 그런데 그 친구들 만나면 골프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술 한 잔을 먹더라도 공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생활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가 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럼요. 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 맞아요. 너무 재밌겠다. 그러다가 또 필꽃 지금 노래도 부르고. 아시는구나. 그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그냥 즐길 뿐이죠. 뮤지컬 해본 적이 없고.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연출이 좀 노래 좀 맨날 음악 감독 같아. 저 진이 데려다가 항상 공연 전에 노래 시키고 올리라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이탈을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박이 살짝 밀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자기 필에 아니, 꽂혀서 부르는 거 아니야? 그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냐면은 왠지 그 느낌이 뮤지컬도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순발력이 꽤 있어 보이던데. 네, 그건 좀 자신 있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우리가 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순발력이 있다 없다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가 나는 배우로서의 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배우들이 가만 보면 자도치가 좀 없으면 그 나르시시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맞아요. 뭐 내가 무대에 올라가면 나도 작은 역할 뭐 대선배님들하고 할 때는 작은 역을 할 수밖에 없죠. 앙상블이나. 네. 그랬을 때도 모든 관객들이 날 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무대에서 관객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하고 그 에너지가 쌓여야만이 다른 배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큰 역을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연기 지망생들이나 이제 따라오는 후배들한테 뭔가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줄 수 없을까?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ING라서. ING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뼈를 깎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할 때마다 특히 나이 먹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대 위에 그 인물을 쉽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더 고민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아파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파지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삶의 깊이다. 그래서 그걸 감안할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전 정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배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앞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하루하루 바뀌어 나가면 그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성장해서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는 자체가. 그렇죠. 절대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노력과 끈기 안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끈기를 정말로 자기와 싸움인데 스텝 바이 스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정말 연기 사랑하네. 저도 그러네요.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럼 자기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다작을 하고 있는데 뭐 페인 문제나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버는 거예요? 완전 배우로만? 네, 저는 아직 혼자니까 혼자 살기에는 아직 뭐 그런 걱정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먹고 살 정도고 내가 그래도 끊임없이 연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처럼 더 나은 인생이 있나? 난 없다고 그러지. 아름다운 인생인 거지. 그렇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강진희 배우시네. 그럼 남들이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왜 이기적이야 그게.
너무 다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배 아파서 하는 소리 하니까. 그쵸.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 작품을 이제 다작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 작품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난 이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이 인물을 만들기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했던 율구였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공연 하루 전까지도 캐릭터를 못 만들다가 역할 인물을 못 만들어내다가 하루 전에 리허설하는 날 내가 이렇게 해볼게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그 전날까지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대본을 보면서 계속 인물을 파헤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올려졌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감을 관객들한테 안기고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본인 스스로 자책을 할까. 좀 자책을 하는 좀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무대에 섰을 때, 안 됐을 때, 뭔가에 대해서 인물에 다가가지 못했을 때.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정말 공포처럼 밀려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조금씩 찾아가서 이렇게 할게 보여주고 나서 연출이 얘기 안 하길래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나가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 자체가 맨 마지막에 스포가 있잖아요. 다른 여자 데려오겠다는 그 스포가 있는데 그 스포를 맞히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 연기 자체가 계속 그걸 끼워 맞히게 앞에 걸 연기를 하면 뒤에 게 안 맞고 뒤에 걸 하면 앞에 게 안 맞고 맞히다가 이 스포 때문에 이 연기를 다시 꿰매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 스포를 하나를 위해서 이걸 맞추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맞추면 얘는 완전 날라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태까지 꾹꾹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이제 인생 설계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진희 배우만의 연기적 뭐 접근 메소드가 있는 건지. 뭐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대에 서는 건 그 희곡의 인물이 보여지는 거지만 내가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릴 때는 캐릭터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 항상 어떻게 이 캐릭터를 표현을 할까, 캐릭터를 표현을 할까, 인물을 표현할 거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어떤 그 인물이 뭐가 있을까. 진이 안에 내 걸 찾는 것 같아. 계속 내 안에 희노애락을 있고 내 안에 성과학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햄릿을 놔두고 내가 연기하는 거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거 다 다르다는 거죠. 인물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물을 끄집어내서 내 안에 성과학과 희노애락을 끄집어내서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뭐 아직은 뭐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제대로, 왜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어릴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남의 걸 보고 흉내 내면서 시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네가 연기해, 그런 얘기만 들었지. 그 뭐지?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근데 언제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게 40 넘어서부터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알기가 쉽진 않겠네요. 이게. 제가 좀 늦는 편이라서 그런데. 늦긴요. 아직도 뭘 모르고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안에 있는 인물과의 공통점과 다른 점들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거를 계속 접근하는 방법을 쓰는군요. 그 안에 이제 살도 입히고 옷도 입히고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니까 소품도 이용하고 그 안에서. 그럼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서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산을 간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많이 하는구나. 그 주로 무슨 책을 좋아해요?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지금 제 모습하고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있어야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지금에 살아야 되고 또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무대 현장이라서 here and now죠. 예, 맞아요. 무대에 섰을 때 그 순간 즐기는 거죠. 살아야 되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살기도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또 막이 내리면 그 인생이 또 끝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로 자기한테 양식이 되는 책을 주로 많이 읽는 거네요. 요 근래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요 근래 와서. 요 근래 많이 힘든 것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양식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를 많이 다스리게 되고 돌을 딱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출들한테 가끔씩 무시를 좀 당하잖아요. 네. 아, 있죠. 왜냐면 어릴 때 많았죠. 어릴 때는 연출들이 배우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무식하다고, 뭘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읽어라. 네. 뭐 그래서 작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품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물로 확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인물 하나 갖고 전전긍긍하니까 연출들이 좌지우지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이제 배우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 네, 맞아요.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야, 그럼 나처럼 공부를 해. 그럼 나를 이겨, 네가. 연출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주지. 그럼 네가 행동해봐. 날 이겨봐. 이러면서 생각을 움직임을 해봐봐.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런 얘기 못했어. 네, 그때는 그냥 순종적이었죠. 어릴 때. 아무래도. 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냥 정말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정말로.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인물이면 한 인물밖에 몰랐었어요. 그냥 전체를 그냥 볼 수 있는 능력도 그래야 없었고, 되는 줄 어릴 때는. 알고. 예, 그렇죠. 오로지 그냥 한 인물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점점 이 폭이 넓어지면서 그렇지. 작품이 보이고 연출이 보고 작가가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우렀을 때 이 역할이 어느 지점에서 네, 지금 해야 되는지 예. 내 몫이 딱 예, 보이는 건데 처음에는 요것만 딱 보고 예. 하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 들으면 나한테 왜 저러지? 막 이러고 막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됐던 예. 것 같아. 자, 우리 다 그런 길들을 걸어왔어.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뻔한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도 그냥 지가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가 그거를 해보고 젊은 친구들도 그걸 해보고 아니다라는 걸 알고 안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요즘 많이 들어요, 진짜. 그렇죠. 한 번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그 어려운 연기는 이제 율구의 그 역할이지만 상대 역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과 연기했을 때가 제일 호흡이 잘 맞았다라는 배우가 있나요? 많았죠. 의외로. 행복이네. 안 그런 배우도 있었는데 그런 배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호흡이 잘 맞았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잘 맞았나요? 말로 표현할 수. 그 무대 위에서의 그 희열은 치고받기는 너무 그냥 그 햄릿 아바타 했을 때 햄릿이랑 이제 그 클로드에서랑 붙는 씬이 있었어요. 했는데 제가 대사를 딱 쳤더니 얘가 또 다르게 치더라고 무대 위에서. 이거 봐라. 핑퐁하는 것 같았어 정말 무대에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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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똑딱똑딱 치. 치는데 이거 봐라 받아치네. 나 이렇게 가야지. 또 받아치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제대로 적대감을 가지고. 예. 그래 끝나고 나서 야, 너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 좋더라. 어땠어? 그랬더니 선배님 너무 좋았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기도 그냥 빠졌구나. 그래서 상대한테 그 대사를 듣고 그냥 거기에 맞게 감정이 실렸구나. 선배님도 아시겠다시피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짜릿하게 전율이 흐르죠. 서로 연결했을 때 그 전기를 관객과 같이 느꼈을 때 그 짜릿함은 그치. 호흡이라는 게 확 맞아 떨어졌을 때 앙상블이 딱 이루어졌을 때 뭐 그 쾌감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뭐. 그렇죠. 그럼 여자 배우 중에는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는 없어요? 미도라는 친구도 있었고 최근에 전미도. 네네네. 그리고 햄릿 아바타 때도 거트루드 했던 친구. 그다음에 뭐 이번에 했던 율구 했을 때도 찰랑이 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받아주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상대를 보니까 이게 상대가 저를 받고 제가 상대를 받더라고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무대에서 상대를 계속 느끼면서 연기를 해야지만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연극이라는 게 원래 방송하고 영화하고 다르다시피 그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매일매일 달라요. 배우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되게 민감한 직업 중에 하나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쾌열과 그게
그렇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호흡이 딱 맞아 떨어져서 배우로서 좋을 때도 있지만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예. 그런 작품도 예. 아무래도 있었겠죠. 예. 어떤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를 다시 연극을 하게끔 만든 작품이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이라는 작품인데 최치현 작품에 10년 전에 했을 때, 10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이제 박호선, 호산이 그다음에 송로진 배우랑 같이 셋이 주인공을 하면서 했던 건데 그 띨박이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정신을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호소리처럼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작품을 하면서 지금 이 모습에서 상상이 좀 안 된다, 안 되기는. 사진인데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했을 때 그 짜릿한 감을 느꼈을 때 뭐지? 이런 거구나 연기라는 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고맙게 그 다음 작품이 임차인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환이라는 역할 개를 했는데 똑같은 경험을 뛰어넘고 또 한 거예요. 그 경험을. 라고 참 복이 좀 많구나 나는. 그리고 나서 있다가 얼마 전에 메밀꽃 필무라는 작품 하면서 허생원 역할을 하면서 그걸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십몇 년 만에. 그리고 나서 오슬로라는 작품을 작년에 했을 때 또 한 번 느꼈었어요. 오슬로 작품에서 내나 그 김정우 배우랑 같이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면서 또 한 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짜릿함에 대한 게.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장했다? 배우로서 성장하고 뭔가 여기서 뭔가 팍 하고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시선과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참 이렇게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때는 이게 단주라고 해도 지나가 보면 또 다른 게 있고. 맞아요. 또 다른 이게 그러면서 하면서 이번에는 이 연기를 하면서 내가 뭘 얻을지가 뭐를 깨달을까 이것도 굉장히 배우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서웠어요. 그게 어떻게 의외로 또 좋았는데 무섭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왜? 그 다음에 또 작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느껴질까봐? 근데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게 두렵더라고. 공포로 느껴진 적이 많았었어.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배우는 좀 집요하고 디테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 말이 자기만의 어떤 그 개성에 있는 강진이만의 나만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거 배우의 마지막 욕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 선배님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 안에 이제 축적이 되고 제 안에 뭔가 쌓이고 내 스타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나만의 연기 표가 있다라는 거는 배우로서는 축복이잖아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정말로. 그렇지. 저 배우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이런 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참 연기 시작했다는 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자꾸 넘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걸 즐기진 아직 못하는데 그 고통스러움 안에 내가 이래서 연기를 시작했구나에 대한 게 확신이 느끼니까, 계속 서는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강진이 배우는 믿고 볼 만한 왜냐면 그 악역 클로지스를 하다가 갑자기 그 확 내려놓는 경계가 애매모호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험이거든. 그 모험의 세계를 즐긴 거네. 도전으로.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래서 널뛰느라고 더 힘들었겠네. 항상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 복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작품마다 다 다른 작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재밌었겠다 그래도. 그건 있었어요. 평론가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때마다 똑같이 해본 적이 제 프로필을 보더니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할 자체가. 같은 캐릭터가 거의. 나는 속으로 그랬죠. 정말 그러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잘 되면 저한테 또 다른 자산이고. 그럼요. 좋은 어떤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찬찬히 이제 자기를 쳐다봤잖아요. 예. 눈이 아직 맑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0년이 또 흘러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생 연기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내가 60이 딱 됐어. 그랬을 때 강진이 배우가 강진이 배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이야, 그동안 고생했어. 참 잘 걸어왔던 것 같다. 건강이 계속 허락해진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앞으로 뛰지는 말고 계속 묵묵히 걸어가면서 네가 하고 싶은 연기 끝까지, 연기라는 것이 목표는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그냥 강진휘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참 사랑한다.